안녕하세요. 대나무숲입니다. 여러분, 30년 동안 수산시장에서 생선 팔아모은 돈이 하루아침에 냄새나는 돈 취급을 받는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명문대 나온 딸, 의사사위라는 이름으로 다가온 남자. 그리고 상견례 자리에서 내민 한 장의 종이. 현금 7억. 사랑인 줄 알았던 결혼은 사실 빚을 갚기 위한 거래였고 딸은 그 안에서 조용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 엄마 그냥 당하고만 있지 않습니다. 증거를 모았고 판을 짰고 이제 끝까지 가볼 생각입니다. 이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지금 바로 구독, 좋아요 눌러주시고 오늘의 이야기 절대 놓치지 마세요. 챕터 1. 냄새나는 돈. 여러분, 제 이야기 좀 들어보시겠어요? 저는 서울 노량진 수산시장에서 30년째 생선가게를 운영하는 박순자라고 합니다. 올해 65인데요. 손이 거칠고 억척스럽게 살아온 평범한 아줌마죠. 하지만 제 딸 은지만큼은 정말 자랑스럽게 키웠어요. 명문대 나와서 대기업 과장까지 올라간 딸이거든요. 그런데 말입니다. 그 소중한 딸이 변호사랑 결혼한다고 해서 제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상견례 날, 저는 백화점 가서 제일 비싼 옷을 골라 입었어요. 평생 시장 바닥에서 생선 냄새 맡으며 살았지만 오늘만큼은 품위 있는 장모가 되고 싶었거든요. 강남 한복판 특급 호텔 레스토랑이었어요. 샹들리에가 반짝이고 피아노 선율이 흐르는 그런 곳이요. 저는 긴장한 딸 손을 꼭 잡아주며 괜찮다고 엄마가 다 해결해줄게 하고 다독였죠. 그런데요. 약속 시간보다 20분이나 늦게 나타난 사돈될 사람들의 첫마디가 뭔 줄 아세요? 아이고, 차가 막혀서요. 뭐 사도는 시간이 금인 사람들은 아니시니까 기다리셔도 괜찮으셨죠? 김정희라는 그 여자 명품백 들고 나타나서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사돈이 수산시장에서 생선 장사하신다고 들었는데 어쩐지 들어오니까 어디선가 비린내가 좀 나는 것 같네요. 아, 제 코가 예민해서 그래요. 오해 마세요. 여러분, 그 순간 제 기분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드라이클리닝까지 깔끔하게 해서 입고 나온 옷인데 냄새가 난다니요. 이건 분명한 모욕이었어요. 시장 장사꾼 깔보고 들어가겠다는 속셈이 뻔히 보였죠. 옆에 앉은 예비 사위 강민준이라는 작자는 더 가관이었어요. 인사도 없이 핸드폰만 들여다보더니 음식이 나오자 딸한테 대놓고 말하는 거예요. 너 웨딩드레스 입으려면 지금부터 굶어도 모자랄 판에 요즘 살 좀 찐 것 같은데? 상견례 자리에서 그것도 장모 면전에서 여자친구한테 살쪘다고 면박을 주다니요. 저는 참다 못해 젓가락을 탁 소리나게 내려놓았어요. 그러자 김정희가 제 손을 덥석 잡으며 말했죠. 사돈, 우리 민준이가 의사예요. 피부과 전문에 건강관리에 철저해서 그래요. 직업병이죠. 미영이 생각해서 하는 말이니 너무 서운해 마세요. 식사가 끝나기도 전에 김정희는 가방에서 A4 용지 2장을 꺼내 제 앞으로 밀었어요. 식사도 얼추 했으니 본론으로 들어가죠. 이거 한번 읽어보세요. 종이에는 예단 품목이라며 온갖 명품 브랜드가 줄줄이 적혀 있었어요. 최고급 밍크 코트, 에르메스백, 명품 시계, 외제차. 그리고 맨 마지막 줄. 병원 개원 지원금 현금 7억. 제가 눈이 휘둥그레져서 물었죠. 이게 도대체 다 뭡니까? 김정희는 우아하게 차를 마시며 대답했어요. 보시면 모르세요? 우리 민준이랑 결혼하려면 필요한 거예요. 우리 집안 수준도 있고 의사 사회에서 기죽지 않으려면 이 정도는 기본이죠. 사실 이것도 제가 많이 줄인 거예요. 다른 집 같으면 강남 아파트 한 채는 기본인데 사돈 형편 고려해서 특별히 뺐어요. 강민준이 거들었어요. 장모님, 요즘 피부과 개원하려면 장비값만 수억이에요. 제가 페이닥터 생활 청산하고 제 병원 차려야 은지도 원장 사모님 소리 듣고 사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은지 정도의 평범한 조건으로 저 같은 전문의를 만난다는 건 하늘의 별 따기보다 어려운 일 아시죠? 여러분, 이게 사람 할 소리예요? 제 딸을 물건 취급하는 거예요. 저는 꾹 참으며 말했어요. 개원 자금은 자네 부모님이나 대출로 해결해야지. 왜 처가의 손을 벌려요? 그러자 김정희가 눈을 동그랗게 뜨며 말했죠. 어머, 사돈.
딸 가진 죄인이라는 말도 몰라요? 의사 사위 보려면 처가 기둥뿌리 하나는 뽑을 각오해야죠. 시장에서 장사하셔서 돈 좀 모으셨다는 소문 다 들었어요. 설마 하나뿐인 딸 결혼에 돈 아끼시려는 건 아니시죠? 그 순간 옆에서 고개 숙이고 있던 제 딸 은지를 봤어요. 이미 체념한 표정으로 차잔만 만지작거리고 있더라고요. 아, 이 아이가 얼마나 오랫동안 이런 취급을 받아왔을까. 저는 그날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좋아, 끝까지 가보자. 치러? 줄 수 있지. 하지만 너희들 절대 공짜로는 안 가져가. 집에 돌아오는 차 안에서 은지가 펑펑 울었어요. 엄마 미안해. 민준 씨가 계속 우리 집 돈 있냐고 물어봤는데 내가 거짓말로 있다고 했어. 안 그러면 헤어지자고 할까봐.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내 딸이 사랑받으려고 거짓말까지 하면서 버텨온 거예요. 은지야, 울지 마. 엄마가 다 해결해 줄게. 끝까지 가보자. 여러분,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에요. 챕터 2. 탐욕의 정체. 며칠 뒤 강민준이라는 작자가 제 가게로 찾아왔어요. 하얀 가운을 입고 목에는 청진기까지 걸고 나타났는데 들어오자마자 손수건으로 코를 틀어막는 거예요. 장모님, 여기 환기 좀 안 하세요? 이 비린내가 옷에 다 배겠어요. 제가 병원 들어가서 고급 환자들 봐야 하는데 몸에서 생선 냄새 나면 곤란하거든요. 아니, 남의 가게 들어와서 냄새부터 타령이에요? 저는 속으로 혀를 찼지만 겉으로는 미소 지으며 물었죠. 점심시간에 밥도 안 먹고 여긴 웬일인가? 실업건 말인데요. 당연히 현금으로 준비하시는 거 맞죠? 제가 아는 선배가 강남 핵심지에 기가 막힌 병원 자리 나왔다고 급하게 연락 왔어요. 계약금부터 좀 쏴주시면 좋겠습니다. 어제는 예단비 명목이더니 오늘은 병원 자리 핑계네요. 저는 장갑을 벗으며 말했어요. 5억이 껌값도 아니고 하루 만에 뚝딱 나오는 게 아니잖나. 적금도 깨야 하고 시간이 좀 걸리네. 그러자 강민준이 눈썹을 꿈틀하더니 말했죠. 장모님, 저희 부모님은 제 의대 학비 대시느라 이미 쓰실 만큼 쓰셨어요. 이제 처가 덕 좀 보는 게 당연한 거 아닌가요? 제 병원 동기들 얘기 들어보니까 강남 아파트 해주고 병원 차려주는 건 기본이던데요. 장모님이 시장에서 소문난 알부자라고 들었는데 사위 살려주는 셈 치고 시원하게 쏘시죠. 여러분, 이게 사람이 할 소리예요? 저는 차분하게 물었어요. 그래. 자네 말도 일리가 있네. 근데 7억 주면 병원 명의는 어떻게 되는 건가? 우리 은지랑 공동 명의로 하는 거지? 강민준이 펄쩍 뛰었어요. 장모님, 무슨 섭섭한 말씀을. 의사는 접니다. 당연히 제 명의여야죠. 의료법상 비의료인이 병원 지분 갖는 건 불법이에요. 그냥 저라는 사람 하나 믿고 투자하신다 생각하세요. 요약하면 돈은 내가 내고 명의는 내가 갖겠다는 소리죠. 그때 제 단골 할머니가 멸치 한 박스 사러 오셨어요. 저는 강민준에게 양해를 구하고 무거운 박스를 나르기 시작했죠. 그런데 이 작자가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장모님, 이런 허들의 실은 직원시키세요. 사위가 명색이 의사인데 장모님이 시장 바닥에서 먼지 뒤집어 쓰고 있으면 제 체면이 뭐가 됩니까? 제 건강을 걱정하는 게 아니에요. 오로지 자기 체면만 걱정하는 거죠.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자네 말이 맞네. 돈 문제는 내가 최대한 빨리 알아볼 테니 너무 재촉하지 말게. 강민준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돌아갔어요. 하지만 여러분, 저는 그 대화를 전부 녹음하고 있었답니다. 그날 저녁, 저는 오래 거래하던 은행 지점장님께 부탁했어요. 강민준의 신용정보를 좀 알아봐 달라고요. 며칠 뒤 받아본 서류를 보고 저는 경악했어요. 학자금 대출은 애교 수준이었어요. 제2금융권, 대부업체까지 안 된 곳이 없더라고요. 마이너스 통장은 한도 초과, 카드값 연체 기록 수두룩. 지점장님, 이게 다 뭡니까? 내역 보니 주식 선물 옵션에 손댄 것 같습니다. 그것도 아주 위험한 방식으로요. 그리고 강월랜드 카지노 출입 기록도 엄청나고요. 페이닥터 월급으로는 이자 갚기도 벅찬 상황입니다. 사실상 파산 직전이에요. 그리고 하나 더, 여기 유흥업소 결제 내역도 상당합니다.
제 손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그러니까 이 작자 병원 개원 자금이 필요한 게 아니라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급한 불 끄려고 제 딸을 이용한 거였어요. 며칠 뒤 저는 우연히 백화점에서 강민준과 김정희를 목격했어요. 평일 오후인데 병원도 안 가고 모자가 쇼핑을 나온 거예요. 저는 모자를 푹 눌러 쓰고 뒤를 밟았죠. 두 사람은 명품관을 돌아다니다가 고급 초밥집으로 들어갔어요. 다행히 칸막이가 있어서 저는 바로 뒷자리에 앉았어요. 얇은 칸막이 너머로 대화가 또렷하게 들렸죠. 엄마, 그 시장 아줌마 돈 언제 줘? 나 이번 달 이자 막으려면 2억은 당장 필요한데. 사채업자들이 병원으로 찾아온다고 협박한다니까. 조금만 참아. 7억 받으면 일단 급한 사채부터 갚고 나머지는 내 차 바꾸는 데 써. 아, 진짜 짜증나네. 은지, 그 답답한 애가 눈치 없이 굴어서 더 늦어지는 거 아냐? 어제도 전화해서 징징대길래 달래주느라 혼났어. 진짜 연기하는 것도 지겹다. 결혼만 하면 바로 찬밥 신세로 만들 거야. 그래. 1년만 딱 참고 살아. 어차피 애 안 낳고 1년 살다 이혼하면 위자료 안 줘도 돼. 그때 성격 차이라고 둘러대면 그만이야. 여러분, 이 대화 들으시니까 어때요? 저는 핸드폰 녹음을 켜서 칸막이 틈새로 가까이 댔어요. 근데 민준아, 너 만나는 그 술집 여자는 정리했니? 어제 대충 정리했어. 나중에 돈 좀 쥐어주면 떨어진대. 근데 걔가 은지보다 훨씬 낫긴 해. 은지는 재미없잖아. 촌스럽고. 저는 그 자리에서 소리를 지르고 싶었어요. 하지만 꾹 참았죠. 이 녹음이 결정적 증거가 될 테니까요. 그날 저녁, 저는 은지를 집으로 불러 모든 걸 보여줬어요. 빚내역서 녹음 파일. 은지는 입을 틀어막고 펑펑 울었어요. 엄마, 이거 진짜야? 내가 직접 듣고 녹음한 거야. 은지는 한참을 울더니 고개를 들었어요. 눈물 범벅이었지만 눈빛만은 달라져 있었죠. 엄마, 나 저 인간들 가만 안 둘 거야. 절대 용서 못 해. 그래. 그래야 내 딸이지. 끝까지 가보자. 우리는 밤늦도록 작전을 짰어요. 슬픔은 분노로, 분노는 차가운 복수로 바뀌었죠. 과연 이 모녀는 이 모든 진실을 알게 된 뒤 어떤 방식으로 복수를 시작하게 될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시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편을 가장 먼저 받아보세요. 지금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